주식줄랭이 좋아요, 구독, 띠링띠링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주식줄랭이 좋아요, 구독, 띠링띠링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함께 공부합시다. 네, 안녕하십니까. 주택신규은행의 주식줄랭이입니다. 본 영상 컨텐츠는 리딩이나 종목 추천이 아닌 주린이의 공부하는 모습을 담은 성장 컨텐츠이니 절대 따라하시면 안됩니다. 주식 매매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띠링띠링 알람 설정 그리고 후원도 잊지 말아주세요. 네, 여러분 오늘 장은 어떠셨나요? 네, 오늘 장 조금 안 좋았죠. 수급의 주체를 봤더니만 일단 개인이 오늘 둘 다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샀고요. 외국인과 기관계는 네, 둘 다 매도한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환율 꼭 체크해 봐야겠죠. 근데 환율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근데 환율이 원래 이렇게 1,300원 밑으로 있으면 그나마 조금 어떻게 좀 비벼볼까 뭐 생각을 했을 텐데 지금 거의 뭐 시작하기도 전에 1,300원 넘어선 상태에서 시작을 한 이후에 굉장히 가파른 곡선을 그리면서 네, 상승한 모습 보실 수 있고요. 현재 1,314.5원에 머물러 있는 모습도 체크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환율이 강하게 밀어 올린다라는 것은 증시에 그렇게 도움이 안 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부분 꼭 체크해 놓으셔야 될 것 같고요. 어제 뉴욕 증시가 장중에 급락을 했어요. 그 이유를 봤더니만 일단 경기 침체도 경기 침체인데 중국이 또 봉쇄를 한 거예요. 코로나 확진자가 퍼지면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네, 대도시들이 일단 봉쇄를 다시 하기 때문에 당연히 네, 물류나 이런 쪽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고 네, 아주 일파만파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또 수요가 위축이 되고 있는 거 체크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도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네, 준비를 해봤고요. 그리고 연준 인사들도 네, 물론 경제 부담이 줄 수 있지만 네, 이런 시각도 있지만 0.75% 네, 자이언트 스텝을 우리는 조금 강행을 할 것 같다라고 지금 네, 이렇게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연준이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한은도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왜냐면 안 그러면 외화가 계속 빠져나가기 때문에 물가 방어를 그 환율 방어를 꼭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상청 비스텝 임박을 했다 이러면서 고물가에 만장일치를 예상했다라고 지금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물가가 6%대에 진입을 했는데 이게 지금 외환위기 이후에 최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장일치로 빅스텝을 전망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조금 부담이 되겠죠, 가게들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 꼭 체크해 놓으셔야 하고요. 그래서 지금 하느니 이 빅스텝 가능성을 두고 이자 부담이 당연히 네, 생길 수 있고 그다음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네, 꼭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연끌 투자 네, 하는 그 분들이 굉장히 좀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 네, 꼭 체크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조금 더 힘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솔직히 요새 조금 물가가 많이 올랐구나라는 걸 조금 체감하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이제 금리까지 더 올라가게 되면 좀 더 많이 부담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조금 체크해 놓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바이든이 첫 중동 순방을 나서요. 그래서 원유 증상을 요청할 것이라고 지금 기사가 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에 대한 것들을 들어줄지 안 들어줄지 네, 그런 것들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어떻게 또 바이든이 성과를 가지고 오는지 우리는 굉장히 잘 봐야 돼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체크 꼭 하시고 네, 이런 식량 안보 문제도 논의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도 나중에 어떤 또 기사가 날지 네, 보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인 64%가 바이든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재출마를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솔직히 그쵸, 연세가 좀 많으시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어떻게 또 바이든이 대처를 하게 될지 좀 걱정이 되고요. 근데 지금 아무래도 지지율이 별로 안 좋으니까 네, 뭐 솔직히 좀 힘들지 않을까. 제출만 조금 힘들지 않을까. 네, 이번에만 하고 임기하고 조금 끝나지 않을까. 약간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일단 이런 이슈가 있으니까 한번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의 외교부장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파괴하면 대만 해협 폭풍우 가 이제 닥칠 것이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국한테 약간 경고하는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건들지 마라. 대만 건들지 마라. 뭐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미국에 대해서 강하게 비난을 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거든요. 미국은 끊임없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왜곡하고 대만 카드로 농간을 부리며 중국의 발전을 방해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니네 우리 건드려? 그럼 가만두지 않겠어? 라고 지금 경고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푸틴이 우크라이나 점령지를요, 네, 점령한 것을 러시아 영토 편입을 착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여기는 우리 땅이야 라고 지금 얘기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런 국적 취득 절차를 간소화하는 대상을 우크라이나 전체로 확대하는 대통령령에 서명을 했다고 합니다. 네, 한마디로 땅을 뺏고 이 땅 이제 우리나라 땅이야. 니네 이제 우크라이나인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인으로 들어와라. 약간 이렇게 지금 네,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좀 이렇게 된다고 하면 러시아 국적을 취득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요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제 어떻게 반응을 할지가 네, 좀 관건이긴 한데 솔직히 안 할 수가 없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래서 일단은 러시아에서는 이렇게 지금 네, 추진을 하고 있다라는 거 체크해 보실 수 있고요. 조금 네, 슬프네요. 네, 요새 같은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진짜 깜짝 놀랐는데 저렇게 한다는 게 조금 놀래 노자였어요. 그리고 북한 같은 경우는 장마철을 피해 오늘 9월까지는 핵실험을 안 할 것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예상이고요. 이거는 추측을 한 거죠. 네, 아무래도 장마철 때문에 많은 도로들이 유실되었고, 네, 조금 힘든 상황을 지금, 네, 여기 보이시죠? 북한에서는 많은 도로가 유실되었기 때문에 장마철이 여름에는 핵실험을 할 것 같지 않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식의 시각도 있구나,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할 수 있구나라는 거, 네, 체크해 보실 수 있고요. 요건 지켜봐야겠죠. 네, 뭐 다 필요 없어 이러면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핵실험에 관한 것들이 문제가 생기면 우리나라 또 증시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꼭 체크해 놓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구 출몰 바이러스 중 가장 빠르다라고 하면서 네, 이게 BA5인가 해가지고 국내 우세종 초읽기라고 지금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을 침범한 바이러스 중에 가장 세다, 빠르다 이렇게까지 지금 표현이 되고 있는 거 보니까 확장성이 굉장히 좋은가. 그래서 면역 회피성이 굉장히 좋고 정파력이 강해가지고 네, 원조 그 오미크론 그 다음에 이 스텔스 오미크론에 이어서 새로운 국내 우세종으로 자리 잡는 건 시간 문제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나라의 코로나 확진자가 굉장히 빠르게 네, 빠르게 퍼지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네, 코로나 확진자가 갑자기 폭증했어요. 그래서 지금 3만 대, 3만 치면 거의 4만 대를 다 가까이 갖고 있고요. 요 앞에 이렇게 조금 네, 이렇게 없어지나 했더니 어느 순간에 네, 한번 빵 치솟은 다음에 이렇게 확 뛰어오르는 모습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된다고 하면 더 빠르게 이렇게 확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재감염 같은 경우가 7만 3,821명이 있는데 그 중에 98분은 3번 걸렸대요. 네. 그래서 이게 좀 무섭더라고요. 코로나 내가 백신 주사를 맞았어요. 근데도 걸리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백신 주사를 안 맞았어요. 근데 이제 걸렸어요. 근데 또 재감염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예, 그래서 원래는 감기로 본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괜찮을까 모르겠어요. 지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아무래도 치사율이나 뭐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체크를 해봐야겠죠. 중증 환자가 어떻게 되는지. 근데 그렇게 단순하게 또 예전처럼 거리두기나 이런 것들 시행하게 될지도 조금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확진자 같은 경우는 이제 병원 진료비 같은 경우는 5천에서 6천 원은 본인 부담을 해야 된대요.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비싼 먹는 치료제를 처방을 받았을 때는 이건 나라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해요. 그래서 원래는 공짜로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공짜는 아니고 네, 이렇게 돈을 조금 내야 된다라는 거 네, 체크해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약국의 약제비가 만약에 1만 2천원이 발생하면 본인 부담금은 3,600원 네, 정도. 네.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조금 힘드신 분들에게는 부담이 조금 갈 수 있다라는 거 체크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한 총리가 얘기하기를 코로나 확진자가 3만 명을 돌파했다. 그래서 내일 재확산 대책 확정을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건 내일 기사가 좀 떠봐야 알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어떤 가닥을 잡고 대응을 하게 될지 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코로나가 왜 이렇게 쉽게 안 끝나는지, 그죠? 지겨워 죽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체크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확진자가 매주 껑충껑충 뛰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생각들이 많은데 솔직히 거리두기 부활이 있을지 없을지 네, 그것도 좀 관건이고요. 4차 접종을 확대할지 말지, 그 다음에 격리 연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를 내일 이제 얘기가 나온다 이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내일 한번 잘 지켜보자고요. 왜냐면 이런 거에 따라서 또 코로나 확진자 수가 조금 조정이 될지 아니면 어떻게 될지 그리고 국민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조금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네, 그
국가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게 될지가 거기에 아주 초점을 잘 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꼭 체크해 놓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코스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96% 하락을 했고요. 2317.76포인트로 장을 마감하신 거 보실 수 있어요. 여기서 한동안 이렇게 좀 논일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 다시 또 이렇게 하락하는 추세를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아래로 조금 더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것도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저점을 깨게 되면 그때는 더 많이 빠지겠죠. 그러면 이제 막 여기 2200까지도 빠질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 놓으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 빠지면 아마 계좌가 아마 녹아내릴 거예요. 그래서 계좌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보시면 오늘 많이 받았어요. 마이너스 2.12% 하락을 했고요. 750.78포인트로 장을 마감하신 거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하단부가 여기 있는데 여기를 또 맞고 떨어지는 형태로 이렇게 뚫지 못하고, 그쵸? 21선 뚫지 못하고 오늘 갭으로 떨어지면서 쭉 밀린 모습이거든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렇게 아래까지 또 빠질 자리가 있다라는 거 체크해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계속 체크를 조금 해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떤 섹터들이 또 테마주로 막 강하게 돌지도 잘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좀 장이 안 좋은 날은 수급이 못 받쳐주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단타 칠 때 좀 조심하셔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오늘 뭐 있냐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오늘 단타도 조금 치고요. 스윙으로 잡았던 것도 팔고 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무래도 경남제약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게 다 지금 진단키트 관련주거든요. 진단키트 관련주가 조금 흐름이 좋게 나오겠구나 싶어가지고 여기서 보시면 요때 매수해서 뭐 팔고 여기서 매수해서 매도 시초가에 매도하고 다시 또 잡아서 또 한 번 더 잡고 매도하고 또 잡아서 또 매도하고 이런 식으로 패턴을 조금 잡아갖고 가져갔고요. 그 다음에 휴마시스 같은 경우는 오늘 이렇게 시초가에 매수한 다음에 기다렸더니 다시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요때 매도하고 다시 잡아서 한 번 더 매도하고 그 다음에 EDGC도 움직여 주더라고요. 그래서 요때 시초가에 또 매수해가지고 이렇게 매도 한번 하고 다시 또 분할로 매도하고 다시 잡아서 또 매도하고 그리고 현재 들고 있어요. 많이는 아니고요. 5주 들고 있습니다. 여기요. 5주 들고 있어요. 이때 산 거죠. 왜냐면 한번 조금 패턴을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요 앞에 매물대가 있어서 계속 윗꼬리를 달면서 내려오고 있는데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 조금 더 추매를 해가지고 한 번 더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는 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했고요. 근데 오늘 막판에 또 원전 관련주가 막 움직였거든요. 근데 서전기전은 별로 안 움직여가지고 일단 좀 아쉽게 됐고요. 그리고 빅텍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잘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뭐 9월까지 뭐 핵실험을 안 할 거다 이러면 빅텍이나 이런 것들 안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하면 조금 잘라야 될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 조금 했고요. DKND 같은 경우는 일단 여기서 조금 바닥을 잡아주는 모습이어가지고 근데 오늘 증시 밀리면서 또 얘도 살짝 밀려가지고 근데 어제 이렇게 약간의 장대 꼬리를 길게 단 캔들이 나왔어가지고 요게 만약에 매물소하면 여기서 조금 흐름이 너무 깨지지만 않으면 한번 또 슈팅이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이제 간접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에 관한 것들은 조금 지켜보다가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아주 단타 위주로만 대응을 하고 있고요. 스윙을 잡을 때 테마주가 빨리 돌 때 대응을 못하면 그냥 다 증시 빠지면서 같이 빠져버리기 때문에 조금 어렵더라고요. 제가 손절이 조금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약간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런 성향이나 특성에 따라서도 그쵸 매매를 조금 달리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대응을 조금 하겠고 이렇게 해가지고 단타 위주로 대응을 해서 좀 수익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조금 벌어가지고 기분이 좋았어요. 5,000원 드디어 벌었거든요. 요새 이렇게 돈 벌기 힘든지. 그래서 오늘 장도 너무 고생하셨고요. 내일도 그렇게 쉬운 장일 것 같지 않아요. 뭐 이벤트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계좌 관리 좀 잘 하셔가지고 너무 스트레스 안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주식하는 거 솔직히 요새 조금 힘들잖아요. 조금 많이 힘들죠. 공부를 내가 했는데 내가 공부한 대로 안 가기도 하고 그죠? 손절이 좀 어렵기도 하고 뭐 장대음보 한 대 맞으면 뭐 손절할 새도 없이 그냥 막 쭉쭉쭉쭉 계좌가 빠져버리기 때문에 좀 힘든 시기를 계속 겪고 있는데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언제까지 또 하락만 하겠습니까? 그죠? 물론 지금은 조금 더 하락할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요새 약간 불길한 느낌이 들긴 하는데요. 잘 지켜봐요. 잘 지켜보고 잘 대응을 하는 걸로 해보죠. 그래서 아무튼 파이팅 하시고요. 내일도 파이팅 해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택신규 올해가의 주식 줄랭이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딜링 알람 설정 잊지 말아주시고요. 후원도 잊지 말아주세요. 함께 공부합시다.